지긋지긋한 코로나19입니다. 말도 많고 또 전문가들조차도 하는 얘기가 다 다른 코로나19. 이유는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라 정보도 자료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던 백신 접종이 2차, 3차를 지나서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오늘은 4차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GTV 이량입니다. 금방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2년 사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2017년 메르스 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길고 지긋지긋합니다. 예방 백신만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추가 접종이 4차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4차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또 5차, 6차 이렇게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궁금증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도 말하는 의사마다 다르고 또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기에 오늘은 지금껏 알려진 코로나 관련 정보로 4차 접종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신은 두 가지 효과를 갖게 해줍니다.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화 예방 효과입니다. 접종을 맞았다고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이며 설령 걸렸더라도 심하게 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만 없다면야 적극적으로 접종받아야 한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은 그동안의 독감 백신 등과는 다르게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어 있으며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상 그동안의 백신 개발은 10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10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백신 제조 방식도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평가 자료도 적고 또 기간도 짧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정보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부정확한 유언비어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은 4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 그러니까 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약하거나 또 자녀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 모두 가능합니다. 26일까지 보면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7%, 예약률은 24.3% 수준으로 1, 2차 때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3차 예방접종률이 효과가 낮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함에 따라서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4차 접종을 받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사실상 3차 접종만 받았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나빠질 위험성이 미접종자 대비해서 96.1%까지 낮아져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 효력이 3개월, 90일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40대가 0.01%, 50대가 0.04%, 60대 0.15%, 70대 0.64%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높아지다가 80대 이상은 2.67%로 높아집니다. 이는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령이 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합병증 등이 많아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3%로 독감보다 낮은 편입니다. 3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과 4차 접종을 추가로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보았더니 감염은 2배 감소하고 중증은 3.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1,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3차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로 하였는데 영국에서 분석한 결과 이런 경우에 예방 효과는 3차 접종을 하고 5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3차 접종을 한 후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어르신들에게는 4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후 회복되었다면 이보다 좋은 예방 백신은 없으니까요. 가끔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불안하다고 안 맞으려 하시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접종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원칙이지만 노바백스 백신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4차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여 개의 국가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또 추가 접종을 권장하는가 하면 다른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국가는 국가 차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2월에도 팬데믹 관련 모든 규제를 해제했었는데 이제 백신까지 권장하지 않으면서 엔데믹을 향하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인구는 580만 명인데 예방접종률만 보면 우리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백신 기술 자문가 그룹은 이렇게 기존 백신을 반복하는 전략은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책임자는 4차 접종을 권고하기 위한 권장할 만한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고 또 부스터샷을 자주 접종하면 인간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감 백신의 예방 지속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철 유행이 시작되기 전 한 10월경에 1년에 한 번 접종을 합니다. 반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 체계도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맞는 것이 좋을지 확정되지 못합니다. 치료제로는 팍스로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알약 치료제로 2021년 12월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직후부터 5일 동안 12시간마다 복용해야 합니다.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고 입원 및 사망 위험을 90%까지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모양이 왕관과 닮았다 해서 라틴어에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이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개념을 유전물질로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크게 유전물질에 따라서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등의 mRNA 백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DNA 바이러스는 복제할 때 변이가 일어나면 이를 스스로 감지해서 수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변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한번 만들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겨도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이가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높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한 인간의 몸은 항체를 생성하여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몸에 미리 훈련을 시키는 예방접종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약해지거나 죽은 바이러스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 아주 조금 넣어서 면역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음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울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맞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노바백스는 그동안 다른 종류의 백신 개발에 자주 사용되었던 합성 항원 방식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3상이 마무리되어서 합성 항원 방식으로 올 하반기에 국산 백신 1호가 출시될 듯 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기존에 이미 확인된 합성 항원 방식으로 제조된 노바백스가 부작용에서 안전성이 높을 수 있지만 3차까지 접종하여도 별 이상이 없었다면 굳이 백신 종류를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여러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작용의 확인은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실험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결과나 미래에 나타날 문제를 쉽사리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백신의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 부작용은 사람마다 반응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3차 접종까지 받으면서 반응을 직접 충분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역사의 경험은 미래 교훈이 됩니다. 천연두나 스페인 독감 모두 결국은 사람의 몸 스스로가 면역을 확보해 이겨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루머와 혼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났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방 백신은 도움을 줄 뿐이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감염병을 이기는 핵심은 건강활동과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키워서 자연 치유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GTV 리암입니다.